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김영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기계공학과 연구 분야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는 간단히만 소개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기계공학과 학과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보다 자세한 연구 분야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주로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량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계공학과의 개요 자료입니다. 200명이 넘는 학사과정 재학생, 550명이 넘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91명 정도의 교수님들 중에 52명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졸업 동문입니다. 7,100명 정도의 졸업 동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 2,000명 학사, 3,000명 석사, 1,700명, 거의 2,000명에 달하는 박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과에 합류한다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의 선택과 방향과 진로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로 진로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고 선후배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순간 그 고민들은 동문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 동문 선배님들께 좋은 조언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그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번에 기획한 카이스트 ME 커리어 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는 3대 대학 랭킹, QS 랭킹, ARW 랭킹, TH 랭킹 모두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모든 랭킹들이 생긴 이래로 다른 학교의 국내 1위 랭킹을 빼앗겨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기계과 탑 대학이고요. 세계적으로도 24위, 14위, 32위에 해당하는 높은 랭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이스트 전체 공대 순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정량적인 지표만을 참고하는 ARW 랭킹의 경우에 14위를 차지해서 정량적인 수치가 상당히 우수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비 규모 쪽에서는 크게 관심은 아직 없으실 수 있지만 연 400억 수준, 논문은 2016년 이후 1300편, 이 중에 상위 25%에 해당하는 논문 수가 거의 70%에 해당합니다. 논문을 읽히지 않는 일반적인 수준의 논문을 카이스트 기계과에서는 작성하기보다는 세계 탑을 전체 연구를 리드할 수 있는 연구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40개 대학들과 MOU를 체결해서 공동연구 그리고 다양한 학위 과정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듀얼 박사학위 디그리 프로그램 수도 12개에 해당합니다. 정량적인 기계공학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S, ARW, TH 랭킹에서 22, 14, 32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10위권 내로 모든 랭킹이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국내 대학 중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ARW 랭킹과 사이테이션 퍼 페이퍼에 봤을 때는 상위 10위권 대학인 조지아대, 데프트공대, 난양공대를 거의 비슷하거나 상회하고 있는 이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면 목표인 10위권 이내 진입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우수성 정보입니다. 정량적 정보들을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다 세부적인 진로에 관한 정량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카이스트에 성공적으로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스토리 있는 진로, 연구를 선택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따라가는 형태의 팔로워로서의 삶을 따라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리더의 길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면서 미래 그리고 연구 분야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유행들의 편승해서는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를 예상할 수가 전혀 없을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현재의 유행이 그대로 유행으로 남을까요? 그 유행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인력 풀로 존재하는 그 분야가 매력적일까요? 여러분은 리더로서 선택 때 일부 외롭고 고민이 좀 심하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재밌고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리더로서의 숙명이기도 하고 리더로서의 여러분의 선택을 10년, 20년 후에 빛나게 할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행에 편승하는 쉽고 편한 선택보다는 차세대 리더로서 본인이 판단한 선택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후 진로 관련 통계 자료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 관련 연구 분야들은 다음과 같이 첨단 설계 생산, 로봇, 계측 제어, 연료체, 생명공학, 자율주행 및 머신러닝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본 내용들은 본 자료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11월 19일 금요일 기계공학과 학과 설명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부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통계입니다. 전체 학생들의 53%는 기계공학만을 선택하고 있고요. 19% 정도는 부전공을 선택하고 28% 정도는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전공, 복수전공을 선택했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전공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 부전공 비율 그리고 복수전공의 타학과 비율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전공 비율로는 전기전자, 전산 쪽이 높고요. 나머지 산업 디자인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 학과 비율도 전기전자, 전산이 높고 추가로 기술경영, 바이오내공학과, 산업 디자인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취업 통계입니다. 먼저 학사, 석사, 박사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졸업 후 64% 정도는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퍼센트죠. 그 다음에 8% 정도는 산업체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군입대가 3%, 나머지 기타 다양한 이제 선택들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카이스트 석사 진학 후 취업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60%가 조금 안 되는 54% 정도가 진학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석사 이후 산업체 이동 비율도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사 졸업 후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큰 퍼센트가 4개가 이제 생겼죠. 앞에보다는 진학 비율이 더 이상 진학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육기관으로 대학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산업체로도 많이들 이동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양한 변리사라든지 정부기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진학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정량적인 취업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정량적인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고 본 자료에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럼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졸업생 분들께 받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정리한 마인드맵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생 진로, 학사, 석사, 박사 크게 우리가 산학연이라고 하는데 산업체, 학교, 교육기관, 연구소, 산학연과 정부기관 그리고 기타로 5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각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마인드맵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은 크게 펀딩 소스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국책연구소와 사립연구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은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예전에는 재료연구소가 기계연구원 산하였는데 현재는 독립돼서 킴스로 따로 독립하였습니다. 원자력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해양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에트리, 키스티, 지질자원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여기가 국책연구원에 해당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킴, 카에리, 카리, 크리스, 그 다음에 크립, KIER, 키스트, 키스트는 서울에 있고요. 키텍, 해양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에트리, 키스티, 그리고 캐티는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기관들이 대덕연구단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원들의 많이들 이동하시는 편이고요. 사립연구소가 각 기업들에도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들 말고도 여러분이 아는 대기업 산하 연구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사립연구원들로도 이동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은 연구지원기관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보통은 과학기술부에서 카이스트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비를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일부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 한국연구재단 말고도 과학기술부 말고도 에너지 관련 파트, 그 다음에 산자부 파트, 해양부 수산부 파트, 농사 관련된 파트, 산림 관련된 파트들의 각각 연구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 지원기관들에도 많이들 진로를 잡으셔서 이동을 하시고요. 연구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기평, 산업기술평가관리원, NST, 한국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회 같은 거는 그 연구소들의 연합을 전체적으로 원장을 임명하고 통제하면서 펀딩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 모든 그 과학기술 예산들이 이런 연구지원 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특허청,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청에도 많이 이동해 계시고요. 국방부 쪽에서는 방사청,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육해공군에 포진을 하고 계십니다. 방사청은 연구지원기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요. 국방부에서 나오는 연구비, 그 다음에 개발비들을 직접 그 군이 집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뭔가 비리나 뭔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부서를 통해서 예산들을 집행합니다. 그걸 집행하기 위한 기관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름이 연구소라고 해서 상당히 작은 조직 같지만 몇천 명 이상의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다른 국가과학연구소의 거의 10배 규모에 해당하는 큰 조직이고요. 내부에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를 해 있고 카이스트의 기계과의 많은 졸업생들이 또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교육기관은 대표적인 게 대학교겠죠. 과학기술대학, IST로 끝나는 과학기술대학들,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내에서도 꼭 기계과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기계과 이외에도 항공과, 전장과, 건설 및 환경공학과, 산디과에도 기계과 출신의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 많은 교수님들이 포진을 하고 계시고요. 지역 걱정 국립대학로 서울대, 부산대, 전남, 전북, 경상, 제주, 충남대학에 포진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창원대, 해양대, 과학기술대, 한밭대, 울산대, 폴리텍에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중에서는 수도권에 경희, 한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대학도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 난양공대, 그 다음에 월윅대, 산호세 대학, 다음과 같은 여러 대학들에 포진을 하고 산타바바라 쪽하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을 포함해서 계시고, 이번 카이스트 에미 커리어 윅에서는 유니버시티 애리조나의 강동균 교수, NTU의 이서구 교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께 진로 관련된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선배님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계신데, 직접 벤처기업을 차리신 분들도 많고요. 직접 벤처기업을 차리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분야, 중공업 조선, 항공우주, 전자전기, 철강 소재 화학, 건설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국방, 로봇, 의료 헬스케어, 기계장비 분야에 다양히 진출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전통적인 분야는 여러분들이 뭐 기계과에서 익숙히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전기전자 쪽에도 사실 카이스트의 많은 졸업생들, 거의 반에 해당하는 박사 졸업생은 삼성전자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는 전자과에서 갈 것 같고,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쪽은 전산과에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계공학은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고, 전체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하고 디자인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 결국은 장비와 라인을 세팅을 하기 위한 우리가 전자 내부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해서 양산하는 쪽의 산업이 대한민국이 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완성을 해야 되고 이를 어떻게 최적 배치를 해야 최적의 제품들이 나오는지는 생산 공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나 전자전기 기업들에서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생들을 많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세형 상무님 그리고 코닝 정밀 소재의 김태우 상무님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들에서 기계공학이 사용되는지를 많이들 접하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문 창업 기업들도 있습니다. 나노시스템즈, 퓨처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젠도 서지컬, 인바디, 인텔플러스, 나노스코프, 레이저닉스 등등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문 창업 정보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을 완전히 살리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변리사는 조금 살리는 편이고요. 특허 심사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실 때 기계공학에서의 경험들이 이제 이용이 되니까 의사로 이제 전업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진학, 석박, 포닥으로 진학하신 분들도 분류상은 기타에 해당하겠죠. 위에서 학석, 박사를 포함해서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인 진로들에 대해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 후의 진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실험실을 예시로 박사 졸업 이후의 진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실험실의 지도 교수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실 때까지 배출한 박사 졸업생이 전체 91명이었습니다. 이 91명이 어떤 진학 코스를 선택했는지, 진로 코스를 선택했는지를 가지고 그 대학원 졸업 후에 코스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이 국책연구원, 대기업, 중서, 중견기업, 대학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진로가 나뉘어졌고요. 91명 중에 대학에 8명, 카이스트 부산대, 전남대, 울산대, 조선대, 경남대, 선문대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국책연구원에 32명, 기계연구원 8명, 표준연 11명, 생기원 2명, ADD 2명,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연구소에 2명 정도 해서 32명의 연구원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에는 23명의 졸업생들이 이동을 하였고요. 삼성전자가 많은 편이죠. 전체적인 대기업 진학, 대기업으로 진로를 잡으신 분의 거의 반 이상이 삼성전자로 가셨고 이사 포함이고요. 전기, 그 다음 코닝 정밀 소재, 그 다음에 LG, 삼성전자, 전기, LG 쪽,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많이들 가십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들도 많고요. 전체 12 플러스 정도의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대표이사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산학연, 산업계, 대학, 연구소, 다양한 연구 분야들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다고 하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연구 분야 혹은 진로를 잡게 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오래 하다 보면 좋아하는 부분이 잘하는 부분, 특기가 되고, 특기가 되어서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 인정을 받아서 그 부분이 이제 나의 일, 직업이 되고, 그래서 그 직업을 취미와 함께 가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사실 직업의 그리고 진로의 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리더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행에 편승하기보다는 어떤 걸 선택해도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잘 선택하고 빛나는 미래들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